네, 저는 좋은 실천 습관으로 효율적으로 살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과 좋은 실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와 좋은 실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 2, 3, 4부 를 이어서 5부에서는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 배운 좋은 것들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경제적 기반을 갖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혁신하고 창조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며칠간은 잘 됩니다. 근데 며칠 있으면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루틴과 습관으로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계속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습관이란 무엇일까? 요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셨나요? 습관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의 장기 비전 혹은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 쓰는 사람이 되면 내가 앞으로 그 5년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게 이제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단기 계획. 근데 이 단기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규칙적인데 이렇게 잡히면은 이게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작은 규칙들을 스스로 정해나가는 자기와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 어떤 거창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저는 이제 낮에 자고 오히려 새벽에 글을 쓰는데, 그러면은 새벽에 굉장히 배가 고파. 그래서 맨날 냉장고를 습격해서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죄 먹어. 그러니까는 이제 뱃살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앉아있는 삶에다가 그렇게 야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겠어요?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을까 보니까는 제가 자제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글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수석께서 하고 계시는 이런 방탄커피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지. 네. 그래서 방탄커피를 마신다거나 어떤 저탄고지식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거창하게 나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뭔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겠다가 아니라, 내가 자제하지 못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거는 제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습관이나 규칙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또한 실천의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습관이 비전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비전하고 상관없는 습관들은 뭐 건강을 지키는 것들은 당연히 무조건 비처적으로 가져야 될 습관이지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무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또 그걸 연구하는 게 비전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탈무드를 조금씩이라도 읽고 발췌하고, 또 카페에 제 그 내용 가지고 뭐 칼럼을 쓴다든가 이런 게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또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하나 습관을 가지는 게 유대인 전체 어떤 문화를 조망해주는 습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5, 60개 되는데, 아티클이 보통 한 20매쯤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바에서 랍비들한테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자료 참고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막 200개 쌓였는데 하나하나 이게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습관을 기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 중에도 하루 2번은 쉐마를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이런 습관들을 율법을 따라 하다 보면 그런 습관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이제 그게 좋은 인성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습관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 보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도 작심삼일 안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습관 하나에 대한 의미들 있잖아요. 그 의미들을 깊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를 아는 거예요. 네네.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시키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뭐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일어나서 겨우겨우 하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좀 커서 알아먹을 때가 되면 스스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침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나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을
이제 만들었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그 습관이 왜 중요한지, 내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면 더욱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자발적이고 열정적이고 의지적으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습관을 왜 연구하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될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613개 계명 다 못 지킵니다. 네. 가능한 것부터 일단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습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 안식일을 지킬 때 전자제품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동차도 운행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뭐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을 몇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되고,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처음부터 그 안식일만 지키려고 해도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단계별로 쉬운 것부터 일단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하나씩 더해가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습관을 길친다기보다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킬 때 습관적으로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도가 없이 그냥 몸에 뱄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되새긴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쉐마를 외울 때도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아서 정신을 집중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613개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는 다 지킬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죠. 나이가 들고 조금 더 발전할수록 성숙할수록 지키는 계명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계명에 담긴 의미라든가 그 가치를 좀 더 깊게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훨씬 더 그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더 깊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습관은 계속 쌓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의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계속 깨우치면 습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 비전을 앞당기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사실 몸에 스며든 거여서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 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앞당기는 그런 좋은 습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면 자동적으로 내 목적지에 가게 되니까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것 같아서, 요즘에 또 엄청나게 많은 습관 강조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고, 습관 잘 들이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을 좀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사일기를 매일 쓰거든요. 그걸 쓸 때와 안 쓸 때는 다르죠. 네. 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10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그러면 나중에 옛날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흔적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했구나 하는 성취감? 자부심 뭐 이런 게 다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탈무드 관련해서도 카페에 적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 이야, 거의 10년 동안. 10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아티클만 13,000개 달하죠. 네네. 물론 제가 다 쓴 건 아니지만 네네.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책을 쓸 때라든가 앞으로는 유튜브도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게 컨텐츠가 돼서 제가 뭔가 여쭤보면 바로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예, 검색도 되고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했던 그 일이 나중에는 큰 재산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유대인들은 이 작은 습관, 작은 규칙을 만드는데 어려서부터 훈련돼 있거든요. 이걸 우리의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도 습관이나 규칙을 만들 때 자기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영속성이 있어요. 유대인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2살이 지나면은 엄마가 아이하고 의논해서 아이의 동의하에 작은 규칙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 눈 뜨면은 엄마 아빠한테 뽀뽀해 줄래? 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 건너방에 가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도 봐줄래? 그러면은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집안은 아침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네가 먹은 밥그릇은 저 설거지하는 싱크대에 좀 갖다 줄래?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동의할 적에 규칙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청소할 적에 네 방은 네가 좀 청소할래? 그러면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쫓아오면은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응? 네가 갖고 논 장난감은 네가 저 장난감 통에다 좀 갖다 줄래? 그럼 이런 것부터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습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입해서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을 바꿔가거나 내가 우리 가족들의 어떤 습관의 개선의 중심이 될 적에는 가족 간에도 동의하지 않는 일은 강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들만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동의건 아니면 가족 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그 동의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이렇게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 오듯이 자기의 일상에서부터 작은 습관들 개선점들을 이제 찾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유대인들이 어린애에게 조그만 습관이라도 갖게 하는 게 넛지형인 것 같은데요. 넛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2008년에 나온 책인데요. 넛지라는 게 이제 팔꿈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사람의 행동을 살짝 바꿔주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제가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탄수화물 덩어리들 잔뜩 놓고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 놓으면은 채소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순서만 살짝 바꿔 놓으면 채소를 2배 이상 더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설계를 제대로 하면 습관도 바꿀 수 있고 먹는 거나 행동이나 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유명해진 게 네덜란드인가요? 화장실 변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막 제대로 조준을 안 해가지고 막 소변이 새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파리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더니 남자들이 거기에 조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조금만 스티커 하나 붙였을 뿐인데 딱 잘 조준해가지고 소변이 밖으로 안 새서 굉장히 쾌적한 화장실이 됐고 돈도 많이 아꼈고 서로 다 좋아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설계만 조금만 신경 써서 잘해도 너무 좋고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나눠주는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잘못 설계해가지고 그 기부금으로 잘못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디폴트냐 난 디폴트냐 이 설계를 잘해야 사람들이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습관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넛지형으로 그냥 슬슬 스며들게 별로 거부할 마음이 안 들잖아요. 아빠한테 매일 뭐 뽀뽀해 줄래 이런 거 슬슬 빠져들면서 부모가 원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 얘기 들으니까 비슷한 사례를 저로 들은 게 있는데 나라에서 전기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전기 쓰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쓰는 전기량이 지금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쓰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이거 내가 평균보다 많이 쓰는구나 하고 줄였는데 평균보다 적게 쓰는 사람한테 알려줬더니 내가 평균보다도 적게 쓰네. 좀 더 써도 좋겠네? 라고 해서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전력을 아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평균적으로 상승시키더래. 그래서 생각해낸 게 평균보다 높냐 낮냐 수치가 아니라 이모티콘으로 알려줬대. 그러니까 평균보다 많이 쓰면은 좀 찡그린 얼굴, 근데 평균보다 적게 쓰면은 웃는 얼굴로. 그러니까는 그때는 평균보다 적게 쓰는 사람이 내 생활 습관이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밝고 행복한 거구나 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아껴 쓰고 이 찡그린 얼굴로 나온 이모티콘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평균보다 많이 쓰는구나 해서 이제 웃는 얼굴로 되게 해서 줄이고 해서 이모티콘이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엘리베이터 거울 설치되어 있는 거. 그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내려가는 시간 동안 서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 자기 얼굴 보면서 그거 보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거 없을 때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막 그러냐고 하더니 그거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소리 절대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문화권마다 습관이 다르고 이게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잖아요. 근데 개인도 이 습관이라는 게 시간에 의해서 켜켜이 쌓인 거라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데 좋은 습관 만들어가지고 비전을 향해 가려면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탈무드의 습관에 대해서 뭔가 나오나요? 습관은 율법 네네. 자체가 습관이기 때문에 뭐 네. 전체적으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 자체. 그런데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거든요. 큰 산을 오를 때 처음부터 곧장 정상을 향하지 않잖아요. 중간에 중간 목표도 쭉쭉쭉 있고 그걸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정상에 도라는 건데 그 목표가 달라질 때마다 습관도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는 물론 비전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지만 가장 가까이는 목표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영어에
통역의 대가가 되고 싶은데 먼저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러려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외워야 된다. 시험이 뭐 토익이든지 토플, 일단 그 시험을 목표로 하고 몇 점 정도의 그 목표를 가지고 할 때 먼저 단어를 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몇 개씩 100일 동안 습관을 계속 들이면서 하는데, 이게 토플이 끝났어. 그럼 계속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다음 목표, 뭐 통역사 하려면 이제 통역 전문 대학교를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그걸 목표로 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서 필요한 리퀘어먼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제가 넛지 얘기하면서 습관에 관련된 자기계발서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베스트셀러 중에 습관에 대해서 가장 끝판왕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같아요. 네. 예, 제임스 클리어라는 저자가 쓴 건데, 야, 어떻게 하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최신 뇌과학 연구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사람이 성취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작은 걸로, 그럼요. 그리고 분명한 걸로. 맞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2시간씩 운동한다? 너무 겁나고, 너무 힘들어요. 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헬스장에 도착한다, 이런 식의 작은 습관을 들이라는 건데, 근데 가면 자기도 모르게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진짜 쉐마 이스라엘 너무 잘 정해놨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피르케 아버트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작은 계명의 실천이 뭐 큰 계명의 실천으로 그게 큰 계명이라기보다는 많은 계명의 실천으로 이끈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가능한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넘어가는 게 좋은 습관을 갖는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제1법칙이 모든 습관은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가 매력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가 쉬워야 한다, 네 번째가 만족스러워야 한다. 그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제가 의미는 이야기 안 했는데, 네네. 유대인의 입장에서 좋은 습관 갖는 게 좋은 인격을 갖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이 있어요. 탐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욕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계속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상황에 가서 내가 눌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지 않는데요. 이거는 습관으로 자동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째닦아 훈련도 많이 시키는데, 돈을 받으면 당연히 째닦아 하는 걸로 습관이 돼 있어야지, 내가 이제 째닦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 그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그 피르케 4장 1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 자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욕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동물적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이 끝없이 솟아오죠. 끝없이 하기 네. 때문에 이걸 끝없이 눌러줘야 되는데, 네. 그걸 끝없이 눌러주는 건 습관밖에 없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면 이런 나쁜 그 욕망이나 탐욕들이 잦아들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그 율법 자체가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쫙 습관들이게 돼 있어요. 일간은 이제 쉐마 이스라엘 같이 하루에 하루에 3번씩의 기도, 뭐 2번의 쉐마 기도, 주간은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 연간은 뭐 절기들 지켜가면 그때에 맞춰서 뭘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뭐를 해도 다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네. 좋은 인격을 가지면 뭐든지 성공해요. 그런 게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좋은 습관이 좋은 인격을 만들면 사람들도 신뢰받으면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면 당연히 돈 벌고, 다시 또 사회 하나라면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이 또 모이고 막 이렇게 네. 계속해서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엄청난 리더로 커가는 아주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데요. 아까 감사일기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종이에 쓰세요? 아니면 앱에 쓰세요? 정의의 펜으로 아. 그 랍비가 네. 다니엘 라핀이라고 그 네네네. 부의 바이블, 처음에 부의 비밀은 지금 이름 바뀌어서 부의 바이블이고, 그분이 유튜브에서 네. 이 습관만 꼭 들여봐라. 30일만 해봐라. 네네. 그러면은 뭔가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0일 넘었는데, 네. 그전에도 물론 가끔씩은 했는데 매일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감사를 안 좋은 일에도 합니다. 사실은 뭐 어제 죽을 뻔했어요. 네, 어제요? 제가 뭘 사가지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1초 2초 남은 짧은 순간에 제가 건너려고 막 뛰었어. 근데 그걸 스톱을 못한 거냐. 멀리서부터 막 뛰어가지고 이제 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속도부터 차들이 막 두 차선인데 한 차선은 저를 보고 얼른 스톱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차선이 그렇죠. 못 보니까. 이어졌대. 안 보고 그냥 막 세게 달리는데 제가 치여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진짜 간발의 차로. 네, 간발의 차로 등에서 바람이 휙 지나가는. 와, 오늘 못 나올 뻔했는데.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네네네. 그것도 감사하다고 쓰셨어요? 그것도 그걸 네. 살아났으니까 감사한 거고요. 안 된 일도 감사하죠. 왜냐면 사실 오늘도 마지막이잖아요. 저기 네. 녹화하는 거는.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 이제 토라를 탈무드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쁜 일은 좋은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은 또 나쁜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나쁜 게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해도 저는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만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인격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누가 부자냐 했을 때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베풀거든. 그쵸. 뭔가 차 있어야 갑자기 베풀죠. 그러니까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차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푸는데 그때 이제 자기 인생이 조금씩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불만에 차 있으면 사람들한테 일단 얼굴도 붉어지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만족 못하기 때문에 탐욕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이나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감사하면 딱 가로막고 이제는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막 쉽게 맘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일기 파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일도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나쁜 일로 보지 않고 좋은 일의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근데 이 감사일기라는 게 종교적인 느낌이 사실 많이 드는데 요새 기업에서 사원들 교육할 때 이 감사일기가 유용하다고 느꼈는지 감사일기가 시장에서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진짜 유대인이구나 생각한 게 사장님이 계속 감사일기 앱 만들자고 하셔가지고 그로우 앱에 저희 감사일기 기능이 탑재되거든요. 감사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앉아서 종이에 쓰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습관이 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넛지형으로 앱으로 만들어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주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앱으로 만들어서 딱 3줄만 써 뭐 이렇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매일 뭐 7시에 쓰겠다 결심만 해놓고 이게 쓰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7시에 푸시 알람이 가서 자 지금 써볼까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뭐 그런 식으로 넛지를 해주면 정말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얘기 중에 아인슈타인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세상에는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사람은 나뉜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아마 후자 쪽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있었어도 조금만 멀리 있어서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기의 혼합비가 예를 들어서 산소와 질소비가 조금만 틀렸어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없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구라는 행성이라는 환경과 이게 다 기적.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은 아마 그쪽으로 맥이 닿을 것 같아. 이게 다 기적이구나. 사람은 뇌의 실핏줄 하나만 막히거나 끊어져도 그냥 의식불명이 되거나 죽거나 하잖아요. 그런 실핏줄 하나가 다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실핏줄이 한두 개인가요? 뭐 엄청나게 많은 실핏줄이 있는데 특별히 고장나지 않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달의 만리인력 작용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바다 밑에 썩어가는 부유 미생물들이 다시 이렇게 판가리가 해양의 건강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다 기적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즉 유대인이 생각하는 창의성이나 발명하는 거는 인간이 뛰어나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설계했지? 이 운행의 법칙이 뭐지? 이 섭리는 뭐지라고 자꾸만 찾아가다 보면 그게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발명은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모방한 게 발명.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라는 게 그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때는 인간의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뭐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아들인다 할 거 없이 인간이 판단하고 그런 거는 일종 자동 시스템에서 되는데 안식일 날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숙고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야. 왜 이렇게 했지? 혹은 내가 일을 할 적에 이 일의 의미는 뭐지?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그때는 숙고를 하게 됨으로써 뭔가 새로운 가치로의 어떤 전환을 위한. 저희 휴넷의 조용탁 사장님이 유대인이라는 설이 많은데 이런 문제의식을 자주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하는 게 쉽지 않다. 변화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 실패가 두려워서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안주하게 돼서 더 이상 도전을 못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절기가 어떤 승리나 쟁취에 대한 게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힘들었던 고난의 세계를
되새기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한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편해지고 안주하면은 사람의 특성은 부패하거나 타락해요. 맞아요. 내가 좀 돈이 많아지고 내가 권력을 갖게 되고 이 상태가 편안해지고 육체적인 안락을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그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더 이상 그 인간이 구제받지 못할 정도로 되면은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폐기시켜버린다. 아니면은 더 큰 고난을 줘. 다시 정신 차려. 그러니까는 그렇게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기가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 고난의 시절을 반추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좀 너무 편하구나, 내가 좀 나태해졌네 라고 생각됐을 적에는 옛날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떤 고통과 고난의 순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보통 사람이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기 싫어. 그런 걸 회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생각조차 싫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그 실수나 어떤 나쁜 일도 감사일기에 쓴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걸 끄집어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정신을 살려서 개선해야 될지를 반추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작은 거 하나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가 개선되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를 고쳐나가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뭔가의 목표물을 하나 정도는 정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하나 써. 책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배움의 행위예요. 책은 사실은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그러한 의미의 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의 자서전을 써도 좋고, 그러한 뭔가를 기록하고 한다는 거는 그 기록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배워가요. 나는 유대인이 강한 게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좋은 곳에 취직하기, 그런 게 목표가 달성되면 배움의 끈을.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움의 끈을 갖고 있게 되는 거는, 그게 사실 의지적으로 되기는 굉장히 힘들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사실은 글쓰기야. 책이 아니더라도 내 블로그나 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내 앱이나 이런데 자꾸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그게 어떠한 지적 훈련도 되고 나중에는 영성적인 훈련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다시 정리하자면 옛날에 힘들었던 고난의 기억을 되살려서 미래의 좌표로 삼자는 거하고, 항상 자기를 조그맣게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배움의 끈을 놓지. 너무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배움을 놓지 않는 게, 배움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니까 성장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이게 나중에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평가. 예, 나중에 이제 대신 판정에서 평가를 다 받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천국에 있을 자리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좋은 평가를 받겠죠. 뭐 예를 들면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에서 얼마 좋은 점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만점 맞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덜 공부하고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수능은 결국은 최종 시험 따로 있으니까 시험 보는 것은 이제 저 세상에 가서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이제 저 세상에 가서 시험 보는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자그마한 업적을 이뤘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은퇴라는 말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말도 없고,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공했다, 이런 사람 말은 믿지 말아요. 우연이라는 없어요. 네네. 항상 필연인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기업에서도 습관 바꾸려고 조직적으로도 노력 요새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점점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공장 시대에는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만 육체 노동하고 맞아요. 땡 쉬고 또 육체 노동하고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지식 근로자의 시대니까 계속 혁신하고 계속 도전하는 기업 문화가 없으면, 기업의 습관이 없으면 자꾸 도태된단 말이죠. 그래서 플랜 투 C 경영 방식도 많이 쓰는 것 같고, 플랜 투 C는 그 기업의 사회 활동을 계획하고 플랜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라 C. 근데 그냥 점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뭘 수정해야 되지? 또 재계획하고 재실행하고 재점검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라. 업그레이드 자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KPI라는 툴도 있더라고요. Key Performance Indicators. 핵심 성과 지표인데요. OKR도 있고 OKR도 있고요. 네. 같은 이야기인데, 네네. 목표가 설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고
하고 목표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표에 맞춰서 얼마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기본적으로 시간까지 정해져야 되니까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걸 점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내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그때는 사실은 팀별로 업무 일지라는 걸 썼어요. 그 팀이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업무 일지의 효과가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일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도 미리 계획이 서 있어야지 맨날 나날의 업무 일지를 나름대로 성과 있게 쓰고 그 업무 일지는 본 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위로 결제가 올라가. 그래서 위에서 저 팀은 어제 무슨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뭐 첨가를 해야 될 거나 있으면 다음 주에 있을 어떤 자료를 미리 좀 챙겨 놓으거나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공기업의 이제 경영평가라는 게 도입이 돼가지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장기 비전과 그다음에 뭐 단기 목표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걸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책으로 발간해가지고 그거를 경영평가 교수단 이제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기업 몇십 개가 그걸 다 써서 내면 거기서 이제 등급을 매겨. 그래서 경영평가 점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비나 이런 게 다 정해지고 일종의 서열이 매겨져. 맞아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필사적으로 그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 비전이나 단기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얼마만큼 접근하고 성과를 냈는지 이 성과 도출도 확실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쓰는데 나중에는 MBA 출신들이나 교수단들한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나 요령으로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대학에서 MBA 한 직원들 예를 들어서 그때만 해도 같은 저 직원 1년에 한 5명씩 MBA들을 보내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팀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경영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경영평가 보고서를 쓰는 친구들은 이미 MBA에서 가르쳐준 모든 툴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평가단에 입맛에 딱 맞는 보고서를 내야 돼. 그게 사실은 지금 플랜두시라는 기업에서 이런 방식을 쓰자는 게 거기하고 맥이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 그거하고 맥락이 같다면은 사실은 장기 비전과 단기 목표를 잘 세우고 그게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 보고서를 쓸 적에는 이러한 목표치에 우리가 얼마만큼을 달성했다 이런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시스템으로 플랜드 C를 해야 된다. 요새는 그래서 KPI 하다가 OKR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기업들에서. 왜냐하면 OKR이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구글에서도 쓰고 OKR은 3개에서 5가지 핵심 목표 그리고 각각 3개에서 또 5가지의 측정 가능한 결과로 구성이 된대요.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지난 분기에 다 썼었거든요. 조직의 목표에 자기 목표를 딱 측정 가능한 걸로 잘 3개에서 5가지 좀 딱 써야 되고 그래서 많은 조직들에서 KPI랑 OKR 하다가 위에서 목표를 정해주고 사람들한테 시키면 의욕이 안 솟잖아요. 요새는 항상 쌍방향 소통을 얘기하는 시대니까 개인한테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 개발을 해라. 그래서 자기 개발 계획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요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많은 조직에서 자기가 직접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겠다라고 계획을 쓰니까 사람들이 훨씬 교육도 많이 받고 자기 성장을 많이 하고 자기 개발을 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IDP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요 IDP가 우리랑 되게 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코리안 탈무드 1차 시위 때 자기 비전을 정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실천 습관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거가 사실 IDP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기업이 제가 알기에는 구글이에요. 맞아요. 구글은 이렇게 업무 목표량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10%나 20%는 그 조직의 업무 목표량이 아닌 회사 일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재량껏 한 20% 정도는 자기 임의대로 일을 할 수 있었어. 나중에는 거기서 더해서 회사 일이 아닌 개인 일이더라도 또 그 룸을 좀 준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면서도 네 시간에 뭐 10%나 20% 정도는 회사 일하고 관계없는 네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개발시키는데 효율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모든 조직의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꽉 묶어놓는 시스템보다는 그 중에 한 20%는 팀의 일은 아니지만은 회사와 관계 있는 거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와 더불어서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네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이 룸만큼은 네가 다른 일을 해도 좋다라고 한 게 이게 조직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제가 조직 생활을 한 32년 정도 해봐서 느끼는 건데 원래 공기업은 외부적인 커머셜한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대학 강의나 외부 강의 같은 걸 못 나갑니다. 하여튼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조직원들을 굉장히 얽매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런 걸 풀어줘야 돼. 그리고 설사 조직 일이 아니더라도 그게 훗날 조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부 강의도 하고 좀 20%의 시간은 자기가 딱 정말 결정해가지고 뭐 회사 외부에서도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자기가 정말 구글처럼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짜 좀 열어놓고 상호 쌍방향적으로 갈 수 있게 IDP를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소속이 아니신 분들도 자기 개발 계획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쓰시고 세부 목표, 지금 만들고 싶은 습관, 이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거를 쓰지 않고 그냥 저희 코리안 탈무드 스쿨 이 탈무드 살롱 들으면서 아 좋은 내용이야.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단계적으로 써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면서 조그만 것들 다 개선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넛지형으로 습관을 잘 설계해라. 그리고 개인 역량 개발 계획 IDP 이걸 만들어 보고 좀 주기적으로 계속 플랜 do see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실천 습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보충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함께 하라는 거. 네네. 뭐랄까요? 함께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힘들었을 때 옆에서 좀 일으켜 세워주고 뭐 이런 도움이 참 좋거든요. 여건이 된다면 뭐 친구든지 동료든지 이렇게 그룹별로 하시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옆에 같이 할 사람 없으시면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나 우리 탈무드 살랑하고 함께 하면 되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로우라는 앱 만들면 거기서 이런 거 비전 공유하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런 커뮤니티도 만들 거니까 그로우 앱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성장하시면 되는. 자, 저희가 2019년에 시작해서 코리안 탈무드 스쿨 만들려고 탈무드 살롱도 계속 같이 해왔는데 후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함께 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탈무드 살롱도 이렇게 셋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이게 어떤 성장도 되고 결과물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강한 게 개인적인 역량도 뛰어난 친구들이지만 그들의 어떤 그 공동체 정신, 단결력, 함께 한다는 정신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무슨 일을 같이 거사하고 성취하고 하잖아요. 정말 함께 한다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걸 되게 맞춰서 한 번쯤 탈무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순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조그마한 조각들 가지고 여기에 좀 조각을 맞춰가면서 쓸모있는 컨텐츠를 만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보람됩니다. 네. 저는 탈무드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는 이민족의 약간 종교적 색채도 있는 데다가 굉장히 올드한 텍스트인 것 같은데 이걸 공부해서 어디다 쓰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인류 보편의 지혜가 담겨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습관 들이기, 실천하기 이런 게 많이 담겨있는 그리고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텍스트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신가요? 탈무드가 아주 올드한 책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쓰여진 책이지만 여전히 지금 막 나온 책처럼 유대인들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변함이 없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탈무드를 아는 민족은 유대인과 우리밖에 없어요. 네. 일반 국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무드의 지혜를 캐내고 향유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유대인 외에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만 알면 우리도 혜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우 앱 통해서 소통하셔도 좋고 저희 유튜브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계속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계속 만나 뵙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